돈이 기술을 쫓아내는 생태계가 조성되니까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아직도 기술이 돈을 쫓아다녀야 되거든요. 재정경제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출신의 국회의원. 위기의 순간마다 미래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해결사로 불리는 김진표 의원. 침체된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 오늘도 끝없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성장 동력으로 기술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공상행정용어로 인노비즈라고 그러죠. 그것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국민의 한숨을 웃음으로 바꾸기 위해 쉴 새 없이 뛰어다니는 그의 의정활동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장정 김진표 의원의 25시를 동행한다. 단기 침체 속에 빠져 있는 경제를 살려내는데 참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정치인, 그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3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첫 회의가 진행 중인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김진표 의원을 만났다. 국가안보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답게 그동안 쌓인 여러 현안의 대책을 촉구하는 지적이 이어졌는데 김진표 의원은 국방의 의무를 지키는 청년들의 복지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군복무 중에 자기가 다니는 대학에 전공하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제가 기대한 것만큼 확산이 안 돼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것을 굉장히 장관님께서 장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중대본부의 컴퓨터를 좀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좀 늘려 배치시켜 줄 수 있을까?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단 저희가 이행할 계획이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거 저희 잘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날 김 의원이 제안한 여러 대안이 국방부 내 검토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군복무를 마친 청년들의 진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의원실. 교육에 그 로봇을 만들어서 그 로봇에다가 소프트웨어를 넣어놔가지고 구글론에서 1,000억의 매수 협상 제의가 들어왔다는 것이지. 네, 그렇습니다. 서류를 집어들고 자료 검토에 열중하는 김진표 의원. 그가 집중하는 정책은 경제 활성화. 그 방안 중 한 가지가 중소벤처기업들을 육성해 다양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경제 돌파구를 마련하는 일이다. 수원 지역에서 내리사선을 역임 중인 김진표 의원은 어렸을 때부터 경제를 책임지는 일을 하겠다는 꿈을 키워왔다. 고등학교 이때까지는 우리 경제가 참 어려웠으니까 이 어려워진 경제를 살려내야 통일도 가능해지고 하니 경제를 살리는 그런 사람이 돼보고 싶다는 그런 정책가. 그래서 그런 제 이상은 소득 경제를 빠르게 부흥시킨 아데나워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꿈이 있었어요. 라인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서독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콘라트 아데나워를 롤모델로 삼고 1973년 13회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공직자의 길을 걷는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재정경제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라는 중책을 잇따라 맡게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분리하면서 여당이 47명의 의원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노무현 정부가 성공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그때 경제부총리를 맡고 있던 저도 이제 정치권에 들어와서 정치 영역 안에서 정부를 도와서 여당으로서 역할을 하게끔 하자 하는 취지에서 제가 정계에 들어왔죠. 2004년 17대 총선 수원 영통구에서 당선돼서 국회에 입성한 김진표 의원. 19대 총선에서는 경기도 내 민주당 후보 중 최다 득표율로 당선될 정도로 주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설계했다. 모두가 잘 사는 나라라는 꿈을 향해 한 발자국 다가선 김진표 의원. 현재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핵심은 무엇일까? 지난 20년간 우리 경제는 계속 내리막 성장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종전의 재벌 위주의 수출 대기업 위주의 경제 성장 정책을 계속해가지고는 양극화만 심해지지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국제 전문기관들의 평가가 잇따라 있었어요. 그래서 OECD나 IMF의 공고를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 전반적인 최저임금을 올려주고 근로시간은 줄이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생산성을 높이고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그런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하나 있고요. 이전의 경제정책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국민이 중심이란 점이다. 기업이 먼저가 아니라 근로자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려 경기 성장을 이룬다는 것이다.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성장 동력으로 종전의 수출 대기업 갖고는 이제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이 입증이 됐으니까 기술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통상 행정용어로 인노비즈라고 그러죠. 그것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핵심 전략으로 해서 경제 운영의 틀을 짰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 경제를 안정화시키고 혁신 성장 정책으로 다양한 중소벤처를 육성한다. 그 과정 속에서 더 많은 일자리와 성장 모델을 만들며 선순환을 이룬다. 한국통신학회에서 주최한 ICT 융합기술 행사장에서 김진표 의원을 다시 만났다. 각 분야 저명 인사들 외 스타트업 대표들도 자리했는데 국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미래를 조망하는 행사이니만큼 김진표 의원이 거는 기대도 크다. 그는 오늘 이곳에 내빈이 아닌 강사로 초청받았는데 문재인 정부 혁신 성장 정책의 중요성과 비전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주기업은 창업 후 2년에서 7년 사이에 대개 서너 번의 죽음의 계곡을 넘어야 되고 그것은 많은 나라에서는 정부 금융기관의 다양한 모금 자본이 주도하는 M&A를 통해서 극복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혁신 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 금융 혁신이 먼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생각. 창업을 하고 기업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자금이다. 많은 창업가들이 대출을 받고자 은행의 문을 두드리지만 시중은행들은 기업 대출을 선호하지 않는 편이다. 리스크가 있는 금융, 기업금융을 최대한 덜 안 하려고 그러고 가계금융, 부동산 담보대출, 가장 안전한 대출이죠. 그것만 위주로 하려다 보니까 2018년 통계가 45%로 기업금융이 줄어들었어요. 그 차이가 전부 아파트 담보대출이 돼가지고 부동산 가격만 올라간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경제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기업하기가. 돈 구하기가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기업금융의 비중을 현재의 45%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인 3분의 2, 한 65, 6%까지는 올려야 된다. 그게 첫 번째 금융혁신의 방향이고요.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제품으로 구체화시킬 돈이 없다면 그 기술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현재 정부에서도 이러한 심각성을 느끼고 혁신 금융을 강조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에서 제가 느낀 것은 미국은 돈이 기술을 쫓아내는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구나.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기술이 돈을 쫓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융혁신이 필요하다. 김 의원이 주장하는 금융혁신은 가계금융에서 기업금융으로 융자에서 투자로의 변화다. 금융기관이 앞장서 투자함으로써 초창기의 기업을 빠르게 육성하고 기업 운영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는 것인데 중소벤처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법안도 발의했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최근 4, 5년간 중소기업에 대해서 매년 5%씩, 10%씩 높아져 왔습니다. 2015년, 16년, 17년, 18년. 그래서 이건 지금 M&A를 장려해야 할 때인데 중소기업 주주들에 대한 세율을 이렇게 자꾸 높여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법 개정안을 내서 올 한 해는 더 올리지 말고 현행대로 가자. 현행대로 가보서 지금 M&A를 활성화할 때니까.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 인상 조항 시기를 2022년까지 유예한다는 내용.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같은 수준의 주식 양도세율 적용을 받으면 투자자 유치가 어렵기 때문이다. 애착을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민생 법안. 현재 민간 군공항의 소음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공항보다도 소음 피해와 그로 인한 생활의 피해가 훨씬 더 큰 군공항 인접 주민들에게는 아무 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너무한 일 아니냐. 국민들한테 어떻게 이런 고통을 계속 가하느냐. 그러면 적어도 대법원 판례가 나온 그 수준은 최저 기준 보상제도를 도입하자. 그런 특별법을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김진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군공항 소음 피해 소송이 512건에 달하며 소송 확정 판결액만 8천억에 이른다고 한다. 이에 군사기지 군공항 인근의 소음 대책 사업, 주민 지원 사업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가 보상하는 기준을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다음 날 바쁜 걸음으로 의원실을 나서는 김진표 의원을 만났다. 의원님 지금 어디까지? 지금 우리 도서관 대강당에서 내가 주도해서 운영하는 국회 신성장 산업 포럼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오늘 에듀테크, 소위 이러닝에 더 발전된 기술로 교육용 교구와 교재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하는 것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해외에 수출할 건가, 이거를 협의를 해요. 공익하는 게. 그래서 내가 회의를 주재해요. 바쁜 의정 활동에도 지치지 않는 무쇠 체력으로 의원들 사이에서 정평이 나 있는 김진표 의원. 가까운 거리는 직접 걸어 다니는 게 그의 생활 습관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건 역시 스트레칭과 계단 오르기. 하루에 12,000보 정도 걸으려고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 한 90% 이상은 지키거든. 근데 오늘 아침에 내가 우리 아파트 계단을 우리 아파트 20층인데 그거를 2번 반 걸어가지고 한 50층 걸었어. 그리고 이제 사이사이에 걷고 그래가지고 이미 7,600보 걸었어. 잘 먹고 잘 자고 많이 걷는 게 그의 건강 비결 인생. 오늘도 부지런히 국회 잔디밭을 걸었다. 이날 신성장 산업 포럼의 주제는 에듀테크 산업의 육성과 해외 진출 전략으로 국내 기업이 진출하는 나라의 교육 정책과 비교해 기술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 보자는 것이다. 포럼의 공동대표인 김진표 의원의 개회사로 행사를 시작했다. 우리가 과연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가에 대한 강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경제 정책에 있어서 특히 에듀테크 분야가 갖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시각에서 더 좋은 정책 대안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장산업 포럼은 반도체 등 정보통신 분야, 나노, 이러닝, 바이오 등 신성장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발전 대책,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17대 국회 때 만들어진 연구단체다. 그동안 다양한 토론을 거치며 신산업 발전에 토대를 다져왔다. 이날 에듀테크 분야 전문가들은 글로벌 기업이 해외 시장 선점을 하기 전 국내 기업들이 서둘러 해외 진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좋은 정책과 예산 지원으로 어떻게 진행해드리도록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가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차원의 해외 맞춤형 전략을 토대로 에듀테크 기업이 해외로 진출해서 VR 콘텐츠들과 인공지능 교육 서비스 등을 확대한다면 국내 에듀테크 산업의 눈부신 발전이 가능하리라 기대해본다. 수원시 권성구에 위치한 김 의원의 지역사무소.
의원실에서 준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는 소식에 이곳을 찾아왔는데 사무소 입구는 신청서를 적는 주민들로 벌써부터 북적인다. 앞으로 이곳에서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다양한 강의가 열린다.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에 정확한 팩트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거에 기초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올바른 정치 소양이 갖춰진다 하는 차원에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김진표 의원은 당원과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 연수 프로그램인 수원 무관학교를 개설했다. 수원 무관학교는 정치, 교양,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총 8번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다. 김진표 대표님하고 함께 일을 한 지 몇 년이 되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느낀 점은 대표님은 추진력이 굉장히 강하시고요. 어떤 그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자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현안 문제들을 굉장히 잘 해결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추진력 짱이십니다. 수원 무관학교의 새로운 교장 선생님이신 김진표 의원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발대식 겸 첫 강의가 진행된다. 수원 무관학교 교장으로 축하의 인사말을 나눈다. 대부분의 강사들이 수원 경기 지역에서는 그 분야에서 꽤 많이 알려지고 또 강의를 아주 재밌게 하시는 분들이어서 이렇게 열의를 가진 학생들이 있다 하면 더 많이 준비해서 재미난 강의를 해주시라고 보고요. 노무현 정부 당시 경제부총리 시절을 회상하며 고정관념에 사로잡지 말고 정책을 제대로 판단하는 눈을 길러야 할 것을 전했다. 발대식이 끝난 후 평화통일 당원의 역할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수원 무관학교의 시작을 함께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경제가 아니면 이제 다른 정치적인 문제는 잘 풀려나갈 수 있다. 그러나 경제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앞으로 우리 민주당의 미래가 없다. 김진표 의원은 수원 무관학교를 통해 당원과 주민들이 진보 보수를 떠나 정책을 바르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바란다. 방대한 양의 가짜 뉴스가 사실을 가리는 요즘 평화통일과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무엇보다 국민의 올바른 의식 함양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감사합니다. 통일과 한반도 평화 정세에 관해서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아주 크게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서울 무관학교에서는 앞으로 정치 경제 이슈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영상 제작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가 계속 진행될 것이다. 수원 무관학교 화이팅! 강의가 끝난 후 또 다른 촬영에 들어간 김진표 의원. 수원 무관학교의 모든 수업들은 김진표 의원의 유튜브 채널인 진표TV에 업로드될 예정이다. 그 이유는 다른 이들도 함께 수업에 참여해 많은 배움을 얻어가길 바래서이다.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정책을 적극적 권고를 받아들여서 포용적 성장 정책을 한국 경제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까지 국민과 쌍방향 소통을 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유튜브다. 영상으로 올릴 내용 선정뿐 아니라 영상 컨셉 등의 기획도 그가 직접 참여한다. 특히 수많은 영상 중 현 정부의 비전에 대한 내용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내가 진표TV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랬고 특히 이제 경제에 관해서 궁금한 사실들이 많으니까 그 문재인 정부 경제의 기본 철학이라고 할까, 그다음에 어떤 희망과 비전이 있는가. 양극화만 심해지고 더 이상 우리가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거든. 그 새로운 성장 동력은 뭐냐? 그게 바로 기술 혁신형 중소벤처인데 그거를 만들어내려면
금융이 바뀌어야 된다. 융자에서 투자로. 그런 다양한 모험 자본을 육성하는 그런 금융혁신의 정책들이 지금 아주 힘차게 추진되고 있어서 아주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늘 미래에 대한 1%의 가능성을 꿈꾼다.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성장 엔진이 필요할 때, 그리고 혁신 성장의 고민 속에서 그 희망을 엿본다. 소통을 잘하는 그런 정치인, 그리고 우리 경제를 어려운 20년간 장기 침체 속에 빠져 있는 경제를 살려내는데 참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정치인.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남북 평화 협력 체제를 확고히 하는데 기여한 정치인. 그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나라다운 나라. 경제 활력소 김진표 의원이 그릴 새로운 내일을 기다린다. 네, 그러면 진표TV 제3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0년 만에 한 번 찾아오는 황금돼지가 주는 행운을 꽉 붙잡으셔서 만사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받으세요.